네, 논준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죠. 4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프로포즈를 한다. 예비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논문을 처음 쓰시는 대학원 다니는 학생분들은 이 과정이 뭐 인생에서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힘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이런 감정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논문 연구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존의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워낙 중요하고 대부분의 초심 연구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저는 이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연구라는 거하고 그 종이 쪼가리에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퍼 작업이라고 할게요. 페이퍼 작업하고 요 두 개를 좀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논문을 써요. 아직 연구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논문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연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페이퍼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종이에다가 뭐 어떤 내용을 집어 넣으려고 하면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거리가 있어야 집어넣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구와 페이퍼 작업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연구라는 거하고 페이퍼 작업이라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선후 관계가 있다고.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연구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구가 다 되고 나면 또는 이제 내가 완벽하게 방향을 잡았다 싶을 때 그때 자신이 있을 때 페이퍼 작업을 나중에 후에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연구, 다시 말해서 페이퍼 작업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연구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핵심적인 연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좀 덧붙일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액세서리, 그냥 액세서리라고 할게요. 액세서리.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런 콘텐츠까지 다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런 콘텐츠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페이퍼 작업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이 페이퍼라는 것은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연구 내용, 이 콘텐츠 있잖아요. 이제 페이퍼 작업에 들어가는 콘텐츠. 요거는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돼요. 요거는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페이퍼 작업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근데 정작 중요한 이 페이퍼 작업, 우리가 이제 흔히 얘를 보고 논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독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페이퍼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독자입니다. 자, 이 독자인데 우리 연구 내용을 보는 독자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죠. 대학원생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야, 이분을 넘지 못하면 독자고 뭐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독자가 되겠죠. 뭐 학회 논문 쓰시는 분들은 뭐 지도 교수가 없는 분도 계시니까. 그 다음 중요한 독자가 누구냐면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연구자들의 독자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독자죠. 지도교수 그리고 심사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내 논문을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로 써먹으려고 보는 후행 연구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 논문들을 가지고 정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혹시라도 참고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실무자들, 예, 이분들이 좀 보긴 하겠죠. 요거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뭐 그냥 과감하게 지도교수 심사위원 한 80%, 후행 연구자 이 사람들이 거의 한 19%, 예, 그리고 실무자 1%나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독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도교수 심사위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페이퍼 작업이 돼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내가 논문을 쓰는 곳이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A 대학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페이퍼 작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눈에 익어 있는, 이 사람들의 눈에 익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죠.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이 대학원이라는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는,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페이퍼 작업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양식과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퍼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식과 스타일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뭐를 가지고? 내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연구도 안 돼 있는데 논문을 쓸 거리도 없고 콘텐츠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과 우리 독자들이 요구하는 스타일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거리도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내가 논문을 쓴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이게 시작과 더불어 동시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마인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구와 페이퍼 작업을 확실히 분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연구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연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죠? 내가 진짜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게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거,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나의 연구 필요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친 김에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그게 뭐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그리고 결과를 도출을 해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시켰으니 결과에서 이제 논의를 해줘야죠. 어떤 논의? 일단 선행 연구와 차별화 시켰으니 학술적 가치 인정해 주십시오. 예? 학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무적 가치, 예. 학술적 가치, 실무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퍼 작업하기 전에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내 머릿속에 이제 다 내가 어디에 자료에 다 정리가 나만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가 싹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흔한 예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사회과학 쪽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상상을 못 하더라고. 근데 자연과학 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얀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1년 내내 무슨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이퍼 작업할 수 있겠습니까? 실험이 끝나야 페이퍼 작업하는 거지. 그 실험이 바로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계신 분들은 연구를 하고 페이퍼 작업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인문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끝내고 페이퍼 작업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소위 뭐 자기를 글쟁이라고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글을 써야 논문을 쓴다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도 분명히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연구를 해놓고 페이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연구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핵심 내용을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논문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페이퍼 작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뭐해? 다 엎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페이퍼 작업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핵심 내용이고 이 핵심 내용만으로 논문을 적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야, 핵심 내용만 적어라. 아니면은 우리는 페이지가 딱 10페이지 넘으면 안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페이지를 요구하거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적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 핵심 내용만 가지고 페이퍼 작업하면 돼요. 아,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런지 전 솔직히 뭐 물론 이제 한 10% 정도는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제 학위 논문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이런 핵심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공부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냐. 요거 핵심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것까지 같이 적어라. 뭐 이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대학원생 정도 되면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요만한 굵은 책 하나 써본다라는 것에 보람을 한번 느껴보자 라는 차원에서 좀 두껍게 써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뭐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좀 뽀대나게 간지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위 논문은 이상하게 페이지가 많아요. 예. 뭐 100페이지다, 뭐 200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페이지를 요구하는 안에 내용이 뭔지를 사실상 봐야 되는데 페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닌 곳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학교 또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지도 교수님 밑에 계신 학생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 핵심 내용과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액세서리 내용을 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또 넣어가지고 기어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페이지를 뽑아야 된다. 제가 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 뽑는 거예요. 페이지 뽑는 거.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제 액세서리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 무슨 뭐 개념, 뭐 현황. 여기 어차피 뻔히 들어가 있는 거 알면서 또 빼가지고 이론 여기 뻔히 들어가 있는 거 알면서 선행 연구 다시 더 늘려서 써주고 이런 또 무슨 뭐 사례, 외국 사례, 국내 사례, 뭐 사례. 물론 이게 사례 비교 조사하면 당연히 들어가 있긴 해야죠. 물론 이제 경우의 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핵심 내용이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인, 보완적인, 보충적인 차원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페이지 늘리는 용도의 액세서리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게 솔직히 뭐 학위 논문에서 거의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논문에 들어가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상 중요한 콘텐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도 나눠야 돼요.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보충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절대 표절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확실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이런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당연히 표절 나와서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여기서 놓친 거하고, 만약에 사람이란 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뭐 출처가 몇 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뺏겼다. 이러면 욕 들어 먹어도 싸요. 그런데 보충적인 부분이 뺏겼다. 뺏기면 안 되지만, 여기서 표절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요거는 욕 들어 먹는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지. 여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그 모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 신문사에서도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 진짜 욕 들어 먹을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절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표절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솔직히 학생들은 논문 못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표절을 했는데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실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나타나지 않게끔 누가 잡아줬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도교수, 두 번째는 심사위원. 잡아줬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 논문을 처음 쓰는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뭐가 똥이고 된장이고 어떻게 구분을 먼저 해줘야 되고,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아주니까 논문 못 쓰는 처음 쓰는 학생들은 당연히 헷갈리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구도 안 했는데 페이퍼 작업에 손을 대고 있고,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 보충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이나 구분도 못하고 다 베끼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출처 제시를 했으면 참고문은 반드시 1대1로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거를 또 봐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뭐 노션 AI를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근거 논문을 찾을 수는 없으나 내가 찾아서 이 AI한테 정보를 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적어도 표절 문장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페이퍼 작업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AI가 정말 우리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의 한 50% 정도는 잡아주지 않나. 정말 좋은 도구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강좌를 저도 이제 멤버십 강좌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강좌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 연구와 페이퍼 작업을 좀 분리하자. 그리고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작업을 하자. 요걸 이제 설명드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연구 안에서도 핵심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보충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주로 보면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구분을 해서 핵심 내용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주 콘텐츠가 되는 거죠. 주로 보면 이제 학회 논문 쓸 때는 바로 요 논문만 가지고 바로 페이퍼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가 왜 그런지는 뭐 대충 조금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보충적인 내용까지도
같이 콘텐츠로 만들어서 페이퍼 작업에 들어가 줘야 될 것이다. 자, 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나의 모든 여력과 역량을 쏟아야 될지를 좀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페이퍼 작업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 작업이, 마인드가, 우리 논문 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페이퍼 작업할 때 이 페이퍼는 제가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도 교수님, 심사위원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소속해 있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양식,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 또는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 이 부분을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페이퍼 작업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식 매뉴얼을 확인을 하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계신다면 지도 교수님의 지도에 의해서 통과된 논문을 쓴 선배 논문들을 최근 거를 좀 찾아가지고 이 스타일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의 페이퍼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항상 이분들한테 내 페이퍼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때는 정말 깨끗하게, 깨끗하게,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진짜 아름다울 정도로 깨끗하게 페이퍼 작업을 해서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깨끗하게 쓴 페이퍼는 왠지 연구를 잘한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 교수님, 심사위원, 여러분들 쓴 논문을 뭐 대단한 논문이라고 막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막 정독을 해가지고 읽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읽기 싫겠죠. 와, 이거 읽으면 내가 지식이 엄청나게 쌓이네. 이러면 읽을까? 학생들이 쓴 논문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보겠다고 막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그거를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쓴 페이퍼 작업은 깨끗한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형식과 양식과 스타일에 맞는 게 중요한, 그래야 눈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죠. 근데 이게 눈에 더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항상 이런 독자분들,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은 일단 물어봅니다. 이거 뭔데? 이렇게. 그 말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한 연구를 일단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설명도 잘하고 페이퍼도 깨끗하게 내 스타일에 맞게 양식에 딱 맞게 적혀 들어왔으면, 그때서야 우리 지도 교수님과 심사위원들이 논문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그래야 내 연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문과 지적을 하더라도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지적에 대한 수정도 편해요. 10개 지적받을 거 한 5개만 지적받을 수 있고, 그 5개도 정확한 지적이라서 오히려 내 논문에 도움이 되는 수정을 하겠죠. 이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가 되게 좋은데 페이퍼가 더럽게 돼 있다거나, 의도는 좋은데 설명을 잘 못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지적을 할 때 오해에 의해서 왜곡된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여 버리면 좋은 논문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실 때, 교수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분들이 왜곡된 지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100% 이해를 했다, 이거는 고치는 게 맞다 라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지적한 사람도 잘 모를 수 있는 거고 나도 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논문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 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뭐 논리가 어쩌니, 그를 위한 근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는 데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뭐 표절도 줄어들고 또 글도 좀 더 아카데믹하게, 내가 쓰는 것보다는 더 아카데믹하게 쓰여져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짜고
카테고리 안에 제일 마지막 카테고리 안에 문단 구조는 어떻게 짜서 이제 논리 구조를 어떻게 만들며 그로 인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설계를 할 때 각종 분석의 기법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법들을 내가 공부를 하니 많이 뭐 자문을 얻니 많이 이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단 이 마인드 이후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연구부터 해야 되는구나. 연구하기 전에는 페이퍼 작업은 아직 무리구나. 이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도 이제 핵심적인 내가 정말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액세서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절 부분 좀 이렇게 잘 챙겨서 근거 제시할 때 레퍼런스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때 AI에 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결론 뭡니까? 결론. 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연구 필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문제 그리고 설계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논의 두 가지가 있죠. 학술적 가치가 뭐냐 그리고 실무적 가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를 해야죠. 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논문은 거의 뭐 일단 교수님들 심사위원들 설득하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다. 페이퍼 작업 깨끗하게 하면 된다. 이제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양식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 독자분들이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페이퍼 작업도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 작업도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글을 막 적었잖아요. 그럼 기본 마인드가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 글을 누가 읽겠냐? 누가 읽고 싶겠어요? 이런 글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을 읽었으면 혹시 이게 만약에 나열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열식 같으면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 그리고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이건 표로 만들기도 너무 애매해. 근데 그림으로 그려주면 한눈에 쏙 들어올 것 같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독자를 위한 배려, 각종 배려 장치를 이용해서 무조건 독자가 한 방에 이해하게끔 만드는 게 페이퍼 작업을 가장 잘하는 짓입니다. 자, 그렇게 페이퍼 작업은 페이퍼 작업대로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